하겠습니다. 날이도 많이 춥죠? 요즘 굉장히 그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유난히 좀 이렇게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환경 문제일 수도 있겠고, 뭐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유난히 주변에 많았던 거 보면은 음, 좀 이렇게 사실 좀 뭐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환경이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감기가 나으셨으면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하시고 아직까지 감기 안 걸리셨다면은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독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표지가 조금 바뀌었죠? 그림을 제가 이번에 새로 그렸는데요.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렸는데 뭐 이제 2020년이고 하니 다른 건 몰라도 표지는 좀 바꿔볼까 해가지고 이미지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전히 차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신식, 그래도 구형이지만 그래도 신식으로 바꿨고요. 이게 원래 제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빨간 안경에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캐릭터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좀 개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제가 저를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포니 3입니다. 포니 3. 지금 현대에서 포니 2를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전에 모토쇼에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음, 우리나라에서 포니는 좀 많이 역사적으로 그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현대자동차가 이제 우버하고 UAM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크기의 PAV를 최초 공개했다는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요겁니다. 요 뒤에 비행기 보이시죠? 어, 이렇게 우버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카풀 이런 서비스 지금 타다나 그런 이제 서비스의 거의 시초격이죠. 이제 근데 이제 우버가 약간 이제 항공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데 있어서 현대가 이제 그 우버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뭐 기계적인 부분 그런 동력적인 부분에 힘을 쏟고 우버는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영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SNS를 통한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기로 파트너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의 그 개념을 보니까 거의 드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뭐 비행기들은 대형 활주로가 필요하고 막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흔히 생각을 하던 이제 그런 류의 이제 비행기인데요.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이게 UAM이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는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CES에서 첫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글쎄요, 솔직히 한국에서 이게 효과가 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리는 분위기로 봐서는
될 것도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사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도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하고 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조금 빨리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현대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지금 요 우버 외에도 리막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리막 회사와의 어떤 주식을 보유를 해서 이제 리막 회사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분야를 좀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술들이 계속 접합이 되면 또 하나 또 굉장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UAM은 이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PAV라고 해서 이제 뭐 개인용 비행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타는 드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5명 정도가 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일단 어쨌든 얘도 하나의 비행체이기 때문에 뭐 이착륙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우버가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뭐 배터리 뭐 개발 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엔지니어적인 부분은 현대가 맡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우버가 항공 택시를 사업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요. 아마 이거가 처음 나올 때는 아마 택시의 모델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상당히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도입이 안 될 경우가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굳이 카카오 택시를 부르지 않아도 가능한 거죠. 솔직히 이 항공 이 모빌리티를 이용을 하면 음, 카카오 택시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카카오 택시 이제 우버 진짜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 택시보다는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그거 할 가능성이 크죠.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일단은 그 활주로가 없이 이제 수직으로 그러니까 헬기처럼 이렇게 이착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고요. 일단 이 모델에 한 8개 정도의 프로펠러가 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뭐 그 거리가 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전기 계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거리를 더 늘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좀 어떤 그런 건 되겠죠. 이제 이런 모델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건데 아마 전기차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운송수단은 자동차가 더 많은 업체와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항공 기술보다는 좀 자동차 기술과 접목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날다. 좋은데요, 날다? NALDA 해가지고 날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서비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고 비행 속력이 한 2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빠른 거죠.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죠. 일단, 그,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갈 때 일반 항공기가 좀 고속으로 가면 한 7, 800km, 7, 800km per hour? 정도 되는데, 그 반 정도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리가 100km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시속 290km면 굉장히 빠른 속도고, 그렇게 되면은
와, 거의 100km를 얼마에 가는 거야? 몇 분이면 간다는 얘긴데요. 엄청난 거죠? 아,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속 충전 배터리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은 일본 정도는 가서 충전 살짝 하고 다시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가 되겠죠. 굉장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산수가 약해서, 아우, 그렇군요. 30분. 근데 이게, 30분 미만으로 100km를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지 않나요? 막히는 거 이런 거 없이 쭉 간다 그러면 게다가 뭐 활주로나 이런 거 없이 이 수직 이착륙만으로 그러니까 이 비행체가 어, 이렇게 랜딩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무조건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일반 도로에 이게 갑자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좁은 곳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계속 느끼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굳이가 아니라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진짜. 아마 그냥 말 그대로 뭐 서울권, 뭐 경기권,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그 한강에서도 수상 그 택시가 있잖아요. 걔도 뭐 한강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짧은 거리만 이동을 하다가 실제로 전기차도 처음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좁았어요.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400km, 500km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 일단 얘는 기체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많이 부족하겠죠. 일반 드론도 실질적으로 크기를 감안을 하면 실제로 공중에서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숙제이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니우에서 또 도시형 전기 모터사이클의 미래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G를 연결해서 자율주행, 자가균형, 뭐 기능까지 해서 그 도시형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니우 테크놀로지스가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가전 박람회에서 폭넓은 라인업을 보강할 새 전기 차량 두 종인 RQI GT와 TQI GT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의 차가 지금 있죠. 그 르노에서 나온 그 트위지. 근데 걔는 이제 바퀴가 4개라서 그냥 미카로 불리는데 얘는 바퀴가 3개라서 이제 모터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트위지 같은 경우에 어,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허접했죠. 실내 뭐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거 하나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가다 서다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차잖아요. 네, 그래서 모터사이클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는 그런 그 뭐 배달하는 오토바이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제 그 이렇게 꼭 자동차처럼 이렇게 트위지처럼 아마 겨울엔 쥐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오토바이보다는 낫죠. 그렇죠. 오토바이 인도네시아에는 많죠. 근데 그 거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옛날 스쿠터들이 주를 이루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얘가 최고 시속 한 16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차죠. 어떻게 보면은 차도 차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오토바이라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차보다는 얘를 타고 다닐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겨울에야 뭐 어차피 오토바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겨울에는 추우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꼭 앉는 거는 차처럼 만들어 놓고 참 좀 약간 좀 혼종 같습니다. 혼종. 그래서 바퀴가 두 개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퀴. 지금 그 트라이시클인가 해가지고 요즘에 스쿠터에 바퀴 두 개가 있는 게 있는데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코너링이 확 누워지지도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트라이시클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TQI 이 TQ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동네 마실을 다갈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시속 한 80km로 최대 200km까지는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근거리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충전 없이도 다닐 수 있겠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협회까지 한 일주일은 매일 이걸로 왔다 갔다 해도 충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가 편할 것 같고요. 전기차보다는. 사실 지금도 전기 스쿠터가 있죠. 근데 모양 자체가 그냥 일반 스쿠터 같이 생겼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여서 저는 이 디자인이 좀 땡기더라고요. 음, 트위지보다는 덜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얘를 보고 트위지를 보면 얘는 트위지는 차인데 왜 졌다구냐.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스쿠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기 그 스쿠터답게 5G와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 뭐 이 스쿠터에 어떤 뭐 장기 장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도난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겠죠. 저 같은 경우에 벌써 몇 년 전인지도 까먹었는데 아파트 나무에 스쿠터를 걸어 놨더니만 추적추적 비가 오는 그 야밤에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추적추적,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추적추적 내리는 을씨년한 밤에 그, 걸어놓은 거 떼갖고 도망갔는데 스쿠터는 찾을 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되게 좀 우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쿠터라고 한다면은 엑셀 브레이크는 없겠죠. 엑셀 브레이크는 없고 똑같이 이걸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그 엑셀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스쿠터라고 부르기 힘들죠. 그냥 그거는 그냥 산발이 차죠, 차. 그러니까 트위지랑 똑같은 개념의 차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2020년 하반기에 개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2020년 후반에서 2021년 사이에 이제 제대로 시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래도, 2021년 중후반이나 돼야 들어올까 말까 할 것 같고요, 느낌은. 어쨌든,
그 사이에 또 뭐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어도, 요 모델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좀 많이 타고 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게 나오면 탈까? 이거 하나 갖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보면 좀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별풍당당님. 9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다음은 핫한 펭수입니다. 펭수. 네. 아이고, 이거 제목을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 그, 동원 F&B에서 이제 참치를, 이제 펭수가 좋아하는 참치 해가지고, 이렇게 펭수 참치라는 캔을 만들었습니다. 이 판매 수익금 일부는 펭수의 고향인 남극의 환경보호위해서 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엄청나죠? 펭수 인기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캐릭터는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엄청나죠. 정말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캐릭터라고 할 정도로 선을 많이 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한 번도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방송사를 그 통합시킨 좀 거의 유일무이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원 FMB 그리고 지금 GS25에서도 펭수랑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뭐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기사엔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CU가 펭수랑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EBS에서 뭐 계약도 안 됐는데 그건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거를 GS25가 가로채가지고 우리는 그거 정식 계약했으니까 쓰겠다 해가지고 뭐 CU의 뒤통수를 쳤네 막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펭수라는 캐릭터 자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펭수를 인형탈을 쓴 사람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아직 이 펭수는 펭수 자체의 캐릭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펭수의 성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죠. 근데 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참치와 펭수를 연결시킨 게 정말 뜬금없이 펭수 하나 떨렁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문구 팔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갖고 온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참, 어, 어, 글쎄요, 음, 그분은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중성 캐릭터라. 어쨌든 뭐 조금씩 펭수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뭐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음, 어쨌든 그냥 펭수는 펭수로서 즐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사실 저는 이렇게 펭수를 막 찾아보거나 즐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펭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펭수는 펭수로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꽉 옛날처럼 뭐가 있으면 쟤 누구냐 막 옛날 특히 아담, 루시아 막 이런 사이버 가수들 나올 때 원래 누구냐 막 뭐가 막 이런 걸 했었는데 펭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보면은 그 요즘 펭수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그 유니버스가 굉장히 잘 지켜진 캐릭터가 아닌가.
EBS가 웬일로 제대로 사고를 친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0억 지구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사실 겨울에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좀 많죠. 왜냐면은 따뜻한 곳에 있다가 그냥 밖에 나가면은 확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오므라질 때 심혈관 계통이 그닥 좋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거나 바로 병원에 실려가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글을 봤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예지예요. 그냥 뭐 이거는 외국 사례인데 뭐 갑자기 쓰러져서 왜 그렇게 뭐 이렇게 구급차 부를까요? 그랬는데 그냥 하고 해서 넘어갔는데 결국 다음 날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보니까 뇌졸중을 당하셨다고. 근데 이제 그 사실 뇌졸중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 우리나라가 좀 스트레스가 많은 문화잖아요. 그 뭐 한의 문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좀 고혈압이신 분들도 많고 좀 화만 나면 이렇게 뒷목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지금 보여드린 사례 말고도 굉장히 좀 그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전초를 알았어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뇌졸중인데 뇌졸중은 증세가 나오고 3시간 안에만 병원에 가면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테스트 3가지 정도만 테스트를 하면은 그래도 뇌졸중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요. BBQ랑 불매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BBQ 먹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여기 4가지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뒤에 STR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이 뇌졸중을 뭐 환자가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요 STR 3가지인데요. 그 중에 이제 S가 스마일입니다. 웃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거고요. 그 이제 T는 토크입니다. 토크. 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을 그러니까 뇌졸중에 걸렸다는 거는 뇌의 기능이 약간 조금 상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 주소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막 집 주소를 막 헷갈린다거나 아니면은 막 우물우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집 주소를 잘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언어적인 부분에 약간 좀 부족해지는 언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R은 이제 라이즈라고 해서요. 그냥 두 팔을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팔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라고 해서 두 팔을 올렸을 때 이렇게 쫙 올리지 못하면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고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안 돼도 의심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웃어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해서 이렇게 웃긴 잘 웃는데 뭐 말이 어눌하다거나 뭐 말까진 괜찮은데 뭐 팔을 이렇게 못 올린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꼭 구급대에 그러니까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구급대에 전화를 해서 꼭 이분을 병원으로 응급실로 모셔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구급대원이 오면은 그런 상황을 친절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 그거는, 사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지나가는데 뇌졸중 같다고 해보세요 하면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아니면 동네에 있는 어르신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부류가 많은 거지. 사실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닌가요? 이 반응을 제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이 더럽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혀를 내밀어 보세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막 무서우신 분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혀를 한번 내밀어 주실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응급실에 가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응급실에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응급실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약간은 좀 무모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목에도 보면은 언젠가 한 명 살릴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솔직히 뭐 얼마나 이런 일을 겪겠냐마는,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그래 보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내미세요 했는데 이게 혀가 똑바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거나 혀가 이렇게 오그라든다거나 약간 이렇게 혀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혀가 이렇게 딱 하고 나와야 되는데 막 구부러져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렸다거나 돌아가 있다거나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제가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뭐지, 그러니까 뇌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눌하게 혀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혀 한번 내밀어 볼래? 근데 하고 내밀었다고 해서 너 뇌졸중이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혀까지 내밀 정도면은 그 전에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걸 측면으로 그거를 대하고 봐야지, 그냥 그렇게 보면은 그냥 장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STR 뭐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정리를 짧게 하자면 그냥 웃고 말하고 만세 메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웃고 말하고 만세 메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래도 좀 쉽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사들이 이 정도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도 보셨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듯이 탁 넘어졌을 때, 정말 그냥 뭐 어디 걸려서 넘어진 건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죠. 그렇게 걸어온다고 해서 다 그건 아니니까, 갑자기 누군가 지금 휘청거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러면 가서 웃고 웃, 웃고 말하고, 만세 메롱 한번 이렇게 시켜보면은 딱 이렇게,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뇌졸중, 뭐, 주변에서,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한두 분 정도는 살다가 겪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막, 목이 뻣뻣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하나의 예방책으로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감사합니다.
포토샵 없이 사진 배경을 지우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뭐 편집을 하다 보면은 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사실 이 눕기라고 하죠. 이 배경을 이렇게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냥 웹에서 여기 이 bg는 백그라운드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remove.bg를 입력을 하면 이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좀 미리 띄워놨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메인 페이지고, 여기 업로드 이미지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사진이 그냥 아무 사진, 사람이 있는 사진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원래는 이 사진인데 이렇게 나오죠. 100% 하진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진들은 다 이렇게 바로 배경이랑 사람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뭐 에디트를 눌러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배경을 이렇게 뭐 흐릿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여기 준비된 다른 배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지금 너무 복잡한 게 있어서 조금 깨졌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집에서 다른 이렇게 많은 인물이 있는 사진들을 봤을 때 거의 한 95% 정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미지가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한번 인물이 있는 사진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정말 웬만한 그 인물의 모습을 정말 그런 거 없이 많이 제거해 줍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샘플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포맷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료고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사이트가 약간 왜 이거 안 열리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방송 시작 전 한 2분 전에 알았습니다. 이게 익스플로러가 조금 구형 버전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익스플로러를 해줘야 이게 온전하게 잘 될 텐데, 좀 구버전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이렇게 위쪽에서 보시면은 뭐 에디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선택 영역이 마음에 안 들면 선택 영역을 다시 제가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여기 혹은 드롭 파일이라고 돼 있죠. 우아 드롭 파일. 그러니까 이 위치에 그냥 사진을 끌어당겨서 놔도 음, 사진이 자동으로 이렇게 흔한 말로 이렇게 눕기 따진 사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이렇게 급하게 뭐 좀 배경을 지우고 사진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한번 배경을 날리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사막여우님의 이제 또 최신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안 찢어지는 고무장갑이라고 그 와디즈에서 펀딩을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절대 장갑이라 그래가지고 뭐, 뭐 이렇게도 안 찢어지고 저렇게도 안 찢어진다라고 광고를 해갖고 펀딩을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을 이렇게 받아서 해보니까 쉽게 찢어지고 쉽게 망가지고 막 이런 좀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고무장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고무장갑도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 있는 그런 제품을 그냥 수입해다가 파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게 뭐 식품 관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식품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수입이 금지된다거나 수입이 허가가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식품용으로 아연인가 하여튼 뭐가 너무 많이 검출이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수입이 제한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식품용이 아닌 제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검사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 이 제품을 수입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약처에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 처음 식약처에서는 이제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와디즈가 불법 아니야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식약처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명명백백한 불법이 맞고 모두 회수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매자한테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다시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제 와디즈가 굉장히 발빠르게 막 처리를 하는 것 같았더니 식약처가 다시 한번 불법이라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사과의 뭐 메시지라든가 뭐 제대로 회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슥 그러니까 뭐 1000명이 했으면은 한 700명한테는 환불을 해줬지만 뭐 남은 300명한테는 아직 그냥 묵묵부답으로 뭐 물건 받았으니 땡 뭐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품용이라고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품을 다루는 식품용 어떤 물건, 근데 이제 그거를 식품용이 아닌 다용도 제품으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꼭 고무장갑이 아니라 뭐 비닐장갑 이런 것도 식품용으로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사막여우님이 이제 얘기하신 그냥 유튜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수입식품법에 고무장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입식품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어, 식약처에서 번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와디즈에서 펀딩하는 이 회사를 콕 집어서 이 회사의 거는 이제 불법이다. 라고 이제 판정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제 사실 그 요즘 펀딩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제품이 좀 조악한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다른 제품을 뭐 수입되기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와디즈에서만 싸게 팔겠다 그랬는데 이 펀딩이 끝나자마자 외부에 더 싸게 막 뿌려버리고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와디즈가 굉장히 좀 지금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와디즈가 좀 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자기들의 제품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제품을 광고하고 그 좀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와디즈인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제가 펀딩 제품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사막여우님이 거론하시는 제품은 아직
어, 없는 건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이렇게 거론되던 제품 중에 한두 개는 좀 껴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제품이 없다라고 제가 좀 그나마 좀 꼼꼼하게 보고 최대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수입이 아닌 그런 것만 좀 하려고 좀 더 해서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펀딩 제품을 소개하는 게 점점 조금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런 제품들을 좋아해요. 제가 뭐 구매를 하든 하지 않든 저는 굉장히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러면은 정말 누구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생겨나게 되면은 좀, 좀 불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빨리 와디즈가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오명을 짚고 좀 대처를 빨리 해서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중소기업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자신만의 기술력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성 전용입니다. 주방용입니다. 주방용. 네, 어쨌든 일단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 이번에 또 새로 어떤 펀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거실을 오락실로 이렇게 좀 거창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트북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그 사이즈나 어떤 기능의 한계 때문에 뭐 그러니까 외장 확장 슬롯이라고 하죠. 뭐 USB 슬롯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없어요. 뭐 많아봐야 3개, 뭐 보통 2개, 1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뭐 마우스라도 USB 타입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 자리를 하나 꽂으면 정말 꽂을 데도 없고, 뭐 모니터랑 연결을 한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은 굉장히 얇고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멀티 탭 같은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노트북 받침대로 이렇게 쓰면서도 이 기능, 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이렇게 노트북과 연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노트북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 보이듯이 이런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공간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USB 포트라든가 여기에 SD 카드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진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CF 카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꽂아서 이제 뭐 사진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다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선을 한쪽으로 이렇게 C 타입으로 뺄 수가 있어서 그 그 연결성이 좋고 확장성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여의치가 않으면은 뭐 이 게임기에 요 물렸다 저 게임기에 물렸다 하는데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여기 있는 포트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꽂아만 놓고 스위칭을 해갖고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거실을 오락실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덱스 모드가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덱스 모드를 쓰기도 좋고, 이렇게 뭐, 특히 뭐, 여기는 이제 애플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거랑 뭐,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거고요. 오디오 출력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 기기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사실 저도 주변 기기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숱한 그 콘센트와 숱한 멀티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데, 음, 요거 하나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어쨌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요.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다음은 아까 이 사진 보셨죠? 이거는 그냥 흔히 이렇게 보시듯이 이런 이제 음성 녹음기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다국어 통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미니 해갖고 요 조그만한 걸로 이제 녹음을 해서 간단한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역이 가능한데요. 요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실제 상담사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통역사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실현이 될까는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버튼 하나만으로 24시간 통역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통역사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가운데 이렇게 스피커 모드로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하면 통역사가 그 얘기를 듣고 통역을 해주면 이제 상대방도 듣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또 통역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적이면서도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좀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뭐 네이버 뭐 파파고라든가 여러 가지 번역기들이 있지만 사실 AI가 아직 번역을 정확히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통역사랑 연결이 되면 좀 더 좋죠. 뭐 굳이 통역사를 내가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랑 또 연동이 되면서 녹음도 뭐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은 한 89,000원 정도라서 괜찮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앱을 켜가지고 뭐 기능을 누르고 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얘는 뭐 버튼 하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같이 외알못 외국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 통역사가 24시간 정말로 해줄지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스마트폰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말로 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어,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진짜 웬만한 그 통역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보다는 상담사가 애인이라기보다는 이 제품 사장과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제품을 서비스해주는 분과 한다면 그렇죠. 어, 어쨌든 뭐 블루투스 기능으로 뭐 MP3처럼 음악도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도 정말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말 대단한 기계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소개해드리니만 좀 못한 제품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통역사가 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일단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볼 땐 제가 이거는 꼭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갈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사막여우님이 이 제품 믿을 거 못 됩니다. 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좀 재밌어서 갖고 온 제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드라이버 비트입니다. 와우스틱 SD.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진짜 진짜 한 사람 딸랑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 제품을 많이 사면은 그만큼 좀 많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립스틱처럼 보이거나 하는 이 제품인데, 이게 뚜껑을 열면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예, 전동식이고요. 요 버튼이 이렇게 양쪽으로 눌려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도는 그런 그냥 간단한 전동 드라이버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틈새에도 충분히 넣고 돌릴 수 있다고 하고요. 정말 그냥 간단한 막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조그만한 걸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이긴 좀 힘들고 그렇다고 막 이따만한 뭐 왱 하기도 되게 힘든 때 이런 이제 작은 전동 드라이버를 좀 원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딱 그러기에 최적화가 돼 있고 그 충전도 USB 이제 5핀이 아닌 C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일반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꽂아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고요. 2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 드라이버 비트 있는데 LED도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를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뭐 센터페시 하나 이런데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뜯어가지고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그 차 안쪽에 있는 드라이버를 하기에 큰 거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긴 걸로 손으로 일일이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데 쓰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석형으로 돼 있어서 이 나사도 쉽게 달라붙고요. 그리고 55,000원에 지금 이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버 비트가 36개를 주기 때문에 일단 이 드라이버 비트만 받아도 얘 제품이 아니고서라도 어디다도 쓸 수가 있는 이게 범용이기 때문에 굉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비트만 제대로 이렇게 마트에서 살려고 해도 한 2, 3만 원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5만 5천 원 정도에 이렇게 주고 그리고 요 뒤쪽에 이렇게 남는 공간에는 비트를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게 들어있는데 한 12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차량이라든가 뭐 그런 데에다 넣어놓고 가끔 뭐 충전하고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제 제가 바꿔야 될 때가 됐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그림으로, 예,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꾸고, 슬슬 이제 뭐 또 새로운 걸 또 찾아봐야 될 때가 됐죠. 어이구, 이건 정말 제 예상보다는 많이 받았네요. 6점. 사실 제가 근데 사실 그렇죠. 제가 필요한 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쨌든 방송이 1시간이 지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사실 제 방송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양질의 뭐 컨텐츠나 아니면 좀 더 제가 좀 산만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음 주에도 어쨌든 재밌는 방송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소재들을 많이 구상을 해볼 테니까요. 어쨌든 다음 주에 큰 재난이 없다면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뒤인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확인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어쨌든 지금 방송이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노력하는 고추장이 되도록 이게 1월이다 보니까 신년 각오를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신년 각오를 계속 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